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영편입학원에서 문법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강혜영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제 수업의 방향과 그리고 왜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하는 수업은요, 편입을 위한 영문법, 즉 여러분들 이론만 하는 수업은 제가 지향하는 수업이고요. 제가 원하는 수업은 합격, 즉 시험 문제를 잘 풀기 위한 그러한 편입 영문법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제가 편입 문법 수업을 할 때 평상시 실강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인강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이론만을 위한 문법 수업 아닙니다. 이론만을 위한 문법 수업이 아니면 뭐란 얘기지? 실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 시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편입 영어 시험은 영어 시험이다? 아니에요. 편입 영어 시험은 입학 시험입니다. 입학 시험. 입학 시험이기 때문에 각 학교별로 진행되는 편입 유형을 분석하신 다음에 거기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이론을 미친 듯이 공부한다? 의미 없죠? 이거 이론 열심히 공부하면 수업해야죠. 그죠? 두 번째입니다. 파이널 문제풀이를 위한 문법 학습.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짧게 끊어보는 구조 분석.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 띄어쓰기 한 단어가 의미를 갖고 있다 보니까 영어도 자꾸만 띄어쓰기 한 단어로 끊어보는 습관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전체 구조를 보지 못하고요. 전체 구조를 보지 못하면 어떤다? 문제를 못 풀죠. 그래서 주어, 목적어, 동사인 한국어 어순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해드릴 내용은 숲에서 나무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단어 하나하나 띄어쓰기 단위로 보시는 게 아니라 숲에서 나무로 접근하는 수업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어 실력 향상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이만큼 올려드린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하고요.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건 각 학교별마다 기초를 분석하셔서 여러분들을 합격시켜드리는 거. 그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 수업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합격을 위해서 가야 하는 과정을 잠깐 제가 커리큘럼을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기초과정입니다. 저는 수능 때 등급이 한 4등급, 5등급, 6등급이었습니다. 또는 전 영어 났어요. 아니면 저 군대 갔다 와서 머리가 완전 굳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을 위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를 진행하는 수업이고요. 뭐 동사, 명사, 대명사, 관사, 접속사 이런 가장 기초적인 개념부터 정리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영어 기본기가 아예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진행되는 수업은 편입 문법의 꽃. 그죠? 편입 문법의 꽃입니다. 이론 정립 과정인데요. 이 과정이 보통 학생들이 버티기가 되게 많이 어려워하는 수업입니다. 이 과정은 어떤 수업이냐면요. 예를 들면 분사를 판다고 생각합시다. 분사가 앞에서 꾸밀 때, 뒤에서 꾸밀 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관계대명사, 유사관계대명사, 복합관계대명사의 차이들, 이런 것들. 본격적인 편입 영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2달 과정으로 진행이 되긴 하는데요. 이 수업을 학생들이 버티기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한 번만 제대로 하시면 돼요. 한 번만 제대로 하시면 이거 가지고 앞으로 토익도 할 수 있고요. 모든 영어로 다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수업이긴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필수 영문법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문제 적용 단계입니다. 문제 적용 단계는 뭐냐면요. 앞에서 공부 한 번 했다고 해서 이론이 완벽하게 정리가 돼? 안 되죠. 그래서 이론 정리한 걸 문제에 적용시키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자, 이 파트는 문형이에요. 문형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 자, 문형 문제는 어떻게 풀까요? 요런 부분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한 2줄, 3줄 정도 되는 문제를 정리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가 응용 과정인데요. 이건 섞어요. 섞어서 자, 문제를 막 섞어 놓고 자, 여기서 빈칸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죠? 밑줄은 어떻게 풀어야 되죠? 정비문은 어떻게 풀어야 되죠? 이거에 관련된 수업이 스텝 4 응용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준은 인서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낮은 등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5번째 단계가 실전 과정입니다. 이 실전 과정은요. 똑같은 종합형 문제풀이 과정이긴 하나 이 탑 10 중심의 수업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문장 길이가 길어지고요. 뭐 도치 또는 뭐 병치를 찾아내시는 특수구문들이 많이 활용되는 뭐 이때 강조구문 요즘 시험에서 자주 나오죠.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파헤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과정이고요. 마지막에 파이널 과정입니다. 파이널은요. 요즘 시험 문제 보셨나요 혹시? 한 7줄에서 10줄까지 걸쳐지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게 조금 더 고급형 문법 문제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기까지가 이론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여기서 중간에 걸쳐지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문제랑 이론이 합쳐진 과정, 여기 아래쪽이 문제풀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 수업에 팁이 있겠죠? 이건 학원 커리큘럼 과정이고요. 제 수업의 팁은 아마 요 단계쯤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학교별 기출문제를 시작을 합니다. 각 학교를 파야지 합격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드립니다. 뒤에 가면 보여드리겠지만 저는 성대 시험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럼 성대에서 준비해야 되는 탑5는 뭐죠? 라고 해서 탑5를 정리하고 실전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실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기출만 푼다고 해서 합격은 못하죠. 예상 문제까지 제가 모두 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그럼 각 파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기초이론 과정입니다. 보이시죠? 기본적인 용어는 들어본 것 같아요. 문형, 오형식, 분사 들어봤어요. 근데 손으로 쓰라고 하니까 못 쓰겠어. 이런 친구들을 위한 수업이고요. 공부는 했으나 중학교 2학년 선에서 머물러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영어 났어요. 그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위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부분은 여기 있죠? 뼈대 중심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한 20개의 챕터를 전체를 쫙 다 펴서 보긴 할 건데요. 깊이 막 가지치기를 하면서 깊게 들어가는 수업이 아니라 뼈대를 정리하는 수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과정입니다. 이론 정리 과정, 제가 편입의 꽃이에요 라고 얘기한 그 과정입니다. 문제를 풀었어요. 풀면 틀려. 근데 해설지 보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위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문법 이론 내용을 통틀어서 하는 수업입니다. 제 수업은요, 쉽게 하지 않아요. 자, 처음부터 말씀드리는데 저는 수업을 쉽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지금 실강도 제가 조금 상위권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긴 한데 쉽게 진행하진 않고요. 제가 원하는 수업은요. 상반기에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문제풀이에서 활용되는 모든 문법을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그 대신 그걸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듣고 듣다 보면 이건 기억을 못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수업은 그런 식의 방향입니다. 쉽진 않으나 도움이 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입에서 다뤄야 될 모든 편입 문법 내용을 여기서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팁을 달았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suffer한 동사가 자동사랑 타동사가 있었어? 자,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분들은 이 수업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모르겠는데? make는 몇 형식 동사지? 던졌을 때 떠오르지 않아요. 그럼 이 수업부터 다시 차근차근 들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이제 문제 적용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 앞에서 열심히 이론을 공부했어요. 근데 문제 풀려고 봤더니 뭘 묻는 거지? 하는 분들을 위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트별 중요 포인트랑 파트별 문제풀이 공략법을 알려드립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이론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한 번 더 복습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문제풀이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워밍업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트별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동사 파트, 시제 파트, 태 파트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단계입니다. 종합형 문제입니다. 종합형 문제. 초급 문제는 이제 알겠어요. 이건 문형 문제라고 했으니까 정답이 이렇게 찾아지는구나. 이거 시제잖아. 시제 문제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이거 맞추면 되네. 문제는 시제인지 문형인지 접속사인지 정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파야죠. 그 과정을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종합형 문제의 첫 번째 단계고요. 길이가 길진 않습니다. 3줄 내외로 짧은 문제를 가지고 이제 빈칸 문제잖아. 빈칸 문제는 어떻게 분략해야 되지? 보기 분석을 해야겠구나 라고 찾는 문제라던가 밑줄 문제가 나왔네요. 밑줄 문제 어떻게 풀죠? 밑줄 앞뒤에서 정보를 얻어야겠구나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이 되겠고요. 다섯 번째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 과정은 문제를 열심히 풀었어. 항상 60%를 못 넘어요. 항상 60%를 못 넘고 짧은 문장 있죠? 한 2줄 정도는 해결해요. 근데 이게 5줄만 넘어가면 중간에 괄호를 열고 닫지를 못해. 이런 분들을 위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함께 진행하는 수업이 학교별 기출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통 한 20개 정도의 학교를 제가 정리를 합니다. 낮게는 세종대, 단국대, 경기대에서 서강대까지 진행하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원 교재를 사용하는 수업을 반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 기출문제는 제가 여러분들 따로 준비하시지 않아도 되게 핸드아웃으로 모두 제공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과정입니다. 파이널 과정이죠. 이거 제가 학생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가장 인기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인기 있는 과정이고요. 제가 한 땀 한 땀 정리를 합니다. 학교별 예상 문제도 정리할 뿐만 아니라 학교별 포인트를 정리를 해드려요. 최근 5개년 중심으로 제가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서 올해는 이런 포인트가 나올 겁니다. 또는 이 학교의 예상 문제는 이 정도 될 겁니다. 라고 해서 자주 나오는 단어들과 자주 나오는 문법 그리고 길이 수까지 맞춰서 제가 준비를 해드리는 수업입니다. 파이널 과정이기 때문에 시험을 보러 가기 직전에 듣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파이널 과정은 예시를 하나 넣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워너비로 가고 싶어하는 학교 중에 하나죠? 성대입니다. 성대는 밑줄 문제가 나와요 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성대에서 최근에 많이 나오는 포인트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요건 여러분들 조금 변화가 있는 게 작년 같은 경우는 분사가 훨씬 더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전반적인 형태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집어드렸을 때 적중률이 어떨까요? 당연히 제가 5개년을 분석했는데 안 맞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전에 하면 국민대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병치 나옵니다. 병치 열심히 준비하세요 라고 했는데 4문제 중에서 2문제가 병치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기뻐했었던 그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시만 보세요. 학교별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게 되겠죠. 이럴 때 뭐 제가 수업할 생각은 없고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때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A 포인트 보시면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죠 라고 정리를 해서 형용사고요. 이걸이란 형용사 뒤에 to 부정사의 수식을 봤죠? about이란 명사, 왠지 discuss about 틀린 것 같아. 이렇게 찍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학교별로 제가 정리를 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가천대 아래급으로 푸실 땐 이렇게 푸시고 건대에서 건동홍 풀 때는 이렇게 푸시고 성대부터 시작해서 탑7을 풀 땐 이렇게 푸세요. 이 문제가 성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성대 문제는 아니고 성대급의 문제입니다. 성대급의 문제인데 이거 풀 때 얘기를 하죠. 자, discuss about 보면 틀린 걸로 알죠?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하면서 제가 어떻게 체크할 거냐면 이렇게 묶을 겁니다. 자, 보세요. there was much 하고 난 다음에 수식 자리 필요하죠. 이렇게 묶어서 들어갈 거예요. about이 discuss한테 걸리지 않네. 이렇게 피해가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discuss about 정답인 줄 알았지? 아니라니까 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밑줄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야 돼요. 또 하나 더 볼래요? 자, 여러분들은 전부 다 미줄 오브 밑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으면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잖아? 안 돼. 이렇게죠? 이렇게 전치사부터 명사까지 묶여요. 라고 하면서 어필 to가 정답입니다. 라고 정리해주는 수업. 그래서 저는 항상 수업을 진행을 하면 저는 제가 이론 수업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학생들은 문제풀이 수업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막 문제를 풀 때 막 정석으로 푸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시선에서, 여러분들 시야에서 풀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자, 마무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번 말씀드립니다. 젊어서 고생할 필요 없어요. 안 하셔도 돼요.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너무 좋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단 1년 동안 준비를 하시면요. 여러분들의 70년은 좀 더 편한 길로 갈 수 있어요. 편입해서 좋은 대학 간다? 무조건 성공한다? 아니죠. 단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거. 좀 더 쉬운 길로 갈 수 있다는 거.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갈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여러분들 수능보다 훨씬 좋은 편입의 장점을 알고 계시죠? 수능은 전과목, 편입은 영수만 하시면 돼요. 1년만 준비하시면 3학년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1년 동안만 고생하시면요. 70년을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가 되셨으면 저와 함께 그럼 편입 문법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실까요?